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세무법인 더텍스 기장팀 총괄을 맡고 있는 김수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더텍스와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총 13개 업체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진 분들로서 우리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결산 등으로 인해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우리 세무사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개정세법 내용을 설명해 주실 최종국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내용을 설명해 주실 오은경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증명 서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양차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들 인사드렸습니다. 개정세법 설명회는 세목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업무에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금년도 세법 개정은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4가지 테마를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12월 2일 법인세 등 12개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세법 개정은 법인세 인상이나 소득세 명세자 축소,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증세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중 소득세 5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하며 종전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바꾸고 6단계의 세율을 40%로 정하여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및 2015년 귀속 성실 신고 확인 대상 개인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그 밖에 복식 의무가 있는 개인은 2017년부터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업무용 승용차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나열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요 1번에서 3번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그리고 운전학원업 등과 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적 사용이 어려운 차량들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업무 사용 거리라고 하면 제조업,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차량 사면은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테고 임차한 차량이라면 임차료, 기름도 넣어야 하니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세차비 다양한 그 관련 비용들을 모두 아우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 운전기사 인건비라든가 용역기사 수수료,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손해배상금과 같은 금액들은 관련 범위 산정에서 제외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총 3가지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인 관련 비용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업무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개인 사업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치셔도 되고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련 비용이 업무용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되어 이제 송금 불산
사업자는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이 돼서 개인 소득세 추가 부담 위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입니다. 운행기록부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이제 계산을 해서 관련 비용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업무 사용 비율 산정을 위해서 근거로서 작성을 해야 하는 운행기록부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는 비용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이 전체 관련 비용 다 해서 1,0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 같다 하시면 운행기록부를 굳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또는 처분 손실을 송금 산입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에 관련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 사용 목적을 소명해야 합니다. 합계표라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그렇다고 법인에서만 해야 되냐? 아니죠. 개인도 하고 다른 사업하시는 부분에서 지출증명서류는 확실히 받아두셔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하나가 신설이 됐어요. 직전사업용도 수입금액 20억 원이 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은 이게 원래 그 과세관청에서 사용되는 내부 검증 표현인데 이거를 법제도로 만들어갖고 법정 서류로 만들어갖고 이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20억 넘는 법인에 대해서 작성해갖고 제출해야 된다, 보관해야 된다 하는데 그 외의 사업자는 안 해도 될까요? 아시죠? 이게 상법의 226조에 보면은 장부 서류 보관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5년 이상 보관하셔야 되고 그걸 안 했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부는 최소 5년인데 거래 요건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지급된 것. 그럼 여기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면은 무상도 포함될까요? 무상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원칙적으로 거래 발생 지역이 국내. 외국에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근거과세가 남지 않잖아요. 거래 상대방의 과세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 국내일 거, 그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거. 그다음에 이제 금액 기준별 요건 및 효과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단계로 지출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접대비 있고 접대비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경조사비, 그다음에 경조사비 외, 그다음에 접대비 외 진짜 중요하죠. 임직원이 시내 다녀 인근 지역 출장했다는 얘기. 시내버스, 택시, 정규 증명서로 수치 의무 없습니다. 버스 탔는데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버스 탔는데 뭐 택시 탔는데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면 영수증이나 이렇게 사내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고 렌트카 비용 아까 보셨듯이 렌트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업종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생비거든요. 10대 보조금 10만원 다들 아시죠?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건당 거래금액 판단인데 과세관청에서 이런 해석을 했어요. 건당 금액이 중요하다. 저희가 하루에 25,000원씩 20일 밥을 먹었어요. 정규 증명 수치, 세금 제한사 이런 거 받아야 될까요? 자격 증명은 건별이기 때문에 하루에 25,000원이면은 그냥 간이형 수준 받아도 돼 상관없고요. 이거 다 아시죠? 지출 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 영수증은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고요. 김영식 선물 카드 포함이 돼 있잖아요. 하나 더 있으면 백화점 카드도 해당되고